안녕하세요, 하하랩입니다. 오늘은 전지의 힘을 이용하여 염화주석 용액에서 주석 결정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자라나게 하는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 어떤 과정을 통해 주석 금속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자라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저희 하하랩에서는 학생들에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과학 이론들을 실험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과학과 수학이 연결되는지 필요할 때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 설명 들어갑니다. 주석 가지돌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시기 전에 표면 장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표면 장력은 그림과 같이 액체와 기체가 마주하는 상태에서 액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액체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림과 같이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방향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체와 마주하고 있는 액체 표면은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만 있고 바깥쪽으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안쪽으로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표면에 있는 입자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힘을 받아서 가능한 한 표면적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액체 표면에 존재하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방울이 조금 작을 때는 표면적이 가장 작게 되는 공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물방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용액을 페트리 접시에 넣었는데요. 용액이 많으니까 물방울보다는 평평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용액이 한쪽에 모이게 되고 둥근 가장자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비눗물을 넣어주면 비눗물 입자가 용액의 입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용액 입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약하게 만들어 줍니다. 즉 표면 장력을 낮춰주기 때문에 용액이 페트리 접시 안쪽에 골고루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을 보고 가지돌기라고 하는데요. 가지돌기를 뜻하는 덴드라이트라는 말은 그리스어 덴드론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정이 형성될 때 나무와 같이 주요 가지에 두 번째 가지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세 번째 이상의 가지가 생기는 모양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양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신경세포의 끝쪽이나 눈의 결정 모양 등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염화주석 용액 속에 나뭇가지 모양으로 주석 금속이 생긴 실험 결과입니다. 아직 주석 가지돌기 실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닮은 이 실험 결과,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번 실험과 비교하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실험에서는 염화주석 용액에 아연 금속 알맹이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액 속의 주석 양이온이 아연 금속으로 가서 전자를 받아 주석 금속 결정으로 되고 아연은 양이온이 되어 용액 중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석 금속 결정이 고슴도치 모양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고슴도치 실험에서는 아연 금속이 가지고 있던 전자를 주석 양이온이 받았기 때문에 주석 금속 결정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용액은 같은 것을 사용했지만 아연 금속은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용액 속에 있던 주석 양이온은 도대체 어디서 전자를 받아 금속으로 바뀌고 또 나뭇가지 모양으로 자라게 된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금속의 형태에 대해 설명할 때 양이온이 질서정연하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양이온 주변에 전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구름과 같이 표현한다고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전자의 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전자의 모형으로 빨간 점을 사용하겠습니다. 금속 내부의 전자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금속은 금속의 양이온이 질서정연하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전자들이 특정 위치에 있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실험과 달리 이번 실험에서는 전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지는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반대편에는 납작하게 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양극, 납작하게 된 부분을 음극이라고 합니다. 양극에서는 전지 외부 쪽에서 음의 전기를 가진 전자를 끌어당겨 전지 안쪽으로 보내고, 음극은 전자를 내뿜어 전지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전지는 전자를 한쪽에서 끌어와 다른 쪽으로 보내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전지가 없을 때는 전자들이 금속 물체 안에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가 금속에 연결될 때의 전자 흐름을 보면 전지의 음극 쪽에서 전자가 나오고 전선을 통해 금속으로 전달됩니다. 그와 동시에 금속 안쪽에 있던 전자들은 전지의 양극 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전지의 양극 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금속이 전지의 양쪽 극에 연결되면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통한다, 전류가 발생한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전지가 용액에 연결될 때는 조금 다르게 전기가 통하게 되는데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용액에 전극 집게를 연결하여 준비한 후에 전지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전지의 양극은 철로 이루어진 전극 집게 쪽에서 전자를 당겨 전지 안쪽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속 철은 전자가 없어지게 되어 철 양이온으로 용액 중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전자가 풍부한 음극 쪽 전극 집게로 주석 양이온이 이동하여 전자를 받아 금속 상태의 주석이 됩니다. 이어서 조금 더 보면 다시 양극 쪽에서 전극 집게 쪽의 전자를 당겨 전지 안쪽으로 끌어오게 되고 금속 철은 양이온이 되어 용액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자는 금속으로 된 주석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금속으로 변한 주석 위에 주석 양이온이 붙고 음극 쪽에서 오는 전자를 받아 금속 상태의 주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 양이온이 계속 붙어 금속으로 바뀌게 되고 긴 가지 모양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지가 발생시키는 정기적인 흐름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전기 분해라고 합니다. 전지가 용액에 연결되었을 때 주로 일어나는 반응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극에서 주로 일어나는 반응은 철 금속에서는 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철 양이온으로 되어 용액 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음극 쪽에서는 주석 양이온이 전극 집게로 이동하여 전지 쪽에서 오는 전자를 받아 주석 금속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전자는 주석 금속을 통하여도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석 양이온들이 이미 침전된 주석 금속 위에서 계속 침전되면서 금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실험과 비슷하게 긴 가지 모양들이 생겨나고 그 가지에 새로운 가지들이 더해지면서 주석 가지돌기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을 시키는 조건에 따라 양극 쪽 전극 집게에서는 추가적인 반응들이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물이 분해되어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의 카드를 클릭하시고 중고등 수준의 설명을 봐주세요. 다음은 실험 안내서에 나와 있는 추가 실험입니다. 방법은 전극의 극성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처음에 검정색 집게를 음극에 연결하고 빨간색 집게를 양극에 연결한 뒤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 후 건전지 홀더 쪽의 집게 연결을 분리하고 집게 연결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극성을 바꿔 연결하면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을까요? 추가 영상 실험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용액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가지 돌기가
형성되고 조금 지난 뒤에 건전지의 극성을 바꿔서, 즉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바꿔서 가지돌기가 어떻게 다시 자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을 플러스극 쪽으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자, 연결 시작합니다. 방금 연결을 했고요. 잠시 지나면 가지돌기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빨간색이 플러스 극이고 검정색이 음극인데, 마이너스 극에서 지금 아주 천천히 가지돌기가 자라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 자라고 있죠. 일부러 천천히 자라게 하기 위해서 조금 쓰던 건전지를 사용한 경우인데요. 가까이 보시면 약간 왼쪽 부분에 자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가지돌기가 아주 천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들과 했던 실험보다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짙게 달린 전선이 바로 용액에 닿게 했는데, 이번에는 클립으로 짙게 달린 전선이 끝부분이 상하지 않게끔 하려고 시도 중이고요. 사용했던 건전지라서 아주 작게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점점 크고 있죠. 자, 영상을 끊고 좀 빠른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영상 잘 보셨나요? 추가 실험 영상에서처럼 처음에 전극의 극성을 바꾸기 전에는 양극에서는 철금속이 철양이온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전자가 전지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음극에서는 전지 쪽에서 온 전자를 받아 주석 양이온이 주석 금속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전지 홀더 쪽의 집게를 반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양극 쪽의 빨간색 집게는 전지의 음극 쪽에 연결이 되고, 음극 쪽의 검정색 집게는 전지의 양극 쪽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정색 집게에 연결되었던 주석 가지돌기가 양극 쪽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주석 금속의 전자를 빼앗기게 되어 주석 양이온으로 되기 때문에 가지돌기가 녹기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음극으로 연결된 빨간색 집게는 전자가 풍부하게 되므로 그 위에서 주석 양이온이 금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석 가지돌기가 새롭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다시 보시면 검정색 집게 쪽에서는 가지돌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빨간색 집게 쪽에서는 가지돌기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전기적 에너지에 의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각 극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이 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표면 장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주석 가지돌기가 형성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전기분해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질문을 받고 있으니 궁금한 점을 남기시면
답변을 남기거나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